배울 때는 아는데 다음 시간엔 잊어버리는 아이 기억 습관을 바꾸는 실전 학습 코칭회에는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초등학생 B군의 고민. 초등학교 고학년 B군은 수업 시간에는 잘 따라오는 아이였다. 설명을 들을 때도 집중했고 문제풀이를 보여주면 알겠어요 라고 말했다. 바로 이어서 비슷한 문제를 풀 때는 정답도 곧잘 맞췄다. 겉으로 보면 수업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음 시간이 되면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시간에 풀었던 것과 비슷한 문제를 다시 내면 B군은 문제를 한참 바라보다가 멈췄다. 이거 지난번에 했던 문제랑 비슷해라고 알려줘도 쉽게 시작하지 못했다. 어떤 식을 세워야 하는지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떠올리지 못했다. 부모는 답답했다. 어제 배웠잖아. 왜 또 기억을 못해? 수업 시간에 집중 안 한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왔다. 하지만 코칭 과정에서 확인한 B군의 어려움은 단순한 기억력 문제가 아니었다. B군은 설명을 들을 때는 이해했지만 혼자서 다시 떠올리는 연습이 부족했다. 이런 사례가 적지 않다. 수업 중에는 이해한 것 같지만 다음 시간에는 다시 막힌다. 이때 필요한 것은 같은 설명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아니다. 배운 내용을 자기 힘으로 떠올리고 다시 말해보고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이다. 공부는 머릿속에 넣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야 진짜 실력이 된다. 읽는 복습보다 꺼내는 복습. 3가지 질문 훈련. B군의 복습 방식은 주로 다시 보기였다. 풀이를 다시 읽고 정답을 확인하고 설명을 한 번 더 듣는 방식이었다. 물론 다시 보는 복습도 필요하다. 하지만 보기만 하면 알 것 같은 느낌은 생겨도 다음에 혼자 풀 때 필요한 기억은 약할 수 있다. 그래서 코칭에서는 복습 방법을 바꿨다. 책을 덮고 기억을 꺼내보는 훈련을 시작했다. 어려운 말로는 인출 훈련이라고 하지만 쉽게 말하면 배운 것을 안 보고 떠올려보는 연습이다. 처음에는 3가지 질문만 사용했다. 이 문제는 무엇을 묻는 문제였나? 처음에 무엇을 확인해야 했나? 다음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어떤 순서로 풀면 되나? B군은 처음에 짧게만 답했다. 나누는 문제요, 숫자를 봐요, 식을 세워요 정도였다. 코치는 바로 틀렸다고 하지 않았다. 대신 왜 나누는 문제라고 생각했어? 문제에서 어떤 말이 힌트였어? 라고 다시 물었다. 아이가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도록 도운 것이다. 2주 정도 지나자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 수업에서 지난 시간 문제를 다시 보여주자 B군은 예전처럼 바로 몰라요라고 하지 않았다. 문제를 읽고 이거 먼저 표시했던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정답을 바로 맞힌 것은 아니었지만 스스로 단서를 찾으려는 모습이 생겼다. 코치는 이 변화를 칭찬했다. 정답을 바로 기억한 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디서부터 생각해야 하는지 찾았다는 점이야 라고 말했다. B군은 자신이 완전히 잊은 것이 아니라 기억을 다시 찾아낼 수 있다는 경험을 하게 됐다. 기억을 붙잡는 누적 복습. 오늘, 이틀 전, 일주일 전 다시 떠올리기 이후에는 누적 복습을 시작했다. 매 시간 3문제만 풀지 않았다. 지난 시간 문제 1개, 3일 전 문제 1개, 일주일 전 문제 1개를 짧게 다시 확인했다. 많은 양을 반복해서 풀게 한 것이 아니다. 조금씩 자주 다시 떠올리게 한 것이다. 처음에는 오래전에 푼 문제를 부담스러워했다. 하지만 반복하다 보니 B군은 점점 익숙해졌다. 문제를 보면 바로 답은 떠오르지 않아도 이건 단위를 봐야 했어요. 이건 먼저 조건을 표시해야 했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풀이의 첫 단계를 찾는 힘이 생긴 것이다. 부모의 말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아이가 기억하지 못하면 왜 또 까먹었어? 라는 말이 먼저 나왔다. 코칭 이후에는 어디까지 기억나? 라고 물었다.